성능 점검지랑 다르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해줘 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해석이 그렇게가 안 되나 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를 수 있어. 실수하면. 야, 사람이 하는 일이야. 다를 수 있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능보험에다가 전화해. 그게 제일 좋아 라고 하는 거였어요. 딜러분들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의도하고 이거 만약에 이렇게 팔면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딜러분들이 매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몰랐네. 하하하. 성능점검장에서도 이거 못 봤네. 하하하. 이렇게 해서 성능점검지가 무상으로 나왔어요. 의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 거라면 이거 절대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답이 없다 했어요. 이 답이 없네. 우리 피디님은 또 안녕하십니까. 화면에 처음 나오시네. 네. 원래는 공개를 안 하려 했는데 전후 사정이라든지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어요. 반대로 대표님한테.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 차를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까? 여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원래 제가 320D를 한 10년 가까이 타다가 기변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괜찮은 매물이 있었어 가지고 뭐 그냥 구매를 하게 됐죠. 거리도 가까웠고 저희가 이제 대구 쪽에 있으니까 부산이면 나쁘지 않네, 가깝네 싶어서 갔죠. 좋은 매물이라는 게 성능 점검지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사고 유무라든지 네. 이런 게 체크가 된 게 없었고 플랫폼사에서 이제 진단을 해주는 네. 그 딱지 있지 않나요? 네. 그것도 붙어져 있었고 차량 금액도 제가 보는 것보다는 한 200만 원 가까이는 더 쌌던 것 같고 나왔던 매물 중에서는 거의 최저가 수준이 아니었나. 이 차는 왜 더 싸지라고는 의심은 안 해봤어요? 거기 상사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다른 차보다 시세가 조금 저렴한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우리는 차가 너무 많다. 우리는 싸게 많이 파는 게 목적이다. 박리담회식으로 차가 많으니까 마진을 조금 보더라도 빨리빨리 빼는 게 목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만약에 사고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적당한 감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지를 하고 샀을 텐데 사고도 없는 차였고 진단도 받은 차였고 그런데도 금액이 이 정도니까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전을 빨리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매입하고 출고하고 판매하고 이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싸게 파는 거다 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어요. 구매를 하고 네네. 1차적으로 점검을 했었잖아요. 네네. 첫날에 환불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맞습니다. 상사 쪽에 뭐라고 하던가요? 전화를 했죠. 당일에 갖고 오자마자 한 3시간 정도 지났나? 바로 전화를 해서 DPF도 문제가 있고 사고가 있었던 것 같고 환불을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환불을 해주겠다 했어요. 근데 왜 환불 안 하셨어요? 대신에가 붙더라고. 환불해주겠다. 대신에 취등록세, 이전비, 수수료는 네가 물어라. 전액 환불이 아니구나. 전액 환불이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차 가지고 온 지 3시간 됐거든요.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손해를 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취등록세는 국가에 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돌려줄 수 없다. 돌려줄 수 없다. 그 다음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죠.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가 부담을 하고서라도 환불을 할지 아니면 이걸 고쳐서 타야 되는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하시니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상사 쪽이랑 의견 충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DPF에 관련된 부분은 상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네들도 몰랐대요. 차를 사오면서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건 아직까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120만 원을 드리겠다. 부품대로 쓰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액은 다 못 주겠고 처음에는 50만 원 준다 그랬었어요. 제가 계속 이거를 요청을 하니까 120만 원까지 송금을 받았죠.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 DPF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사고가 발견이 됐어요. 성능보험회사 쪽에서 지정한 성능업체로 다시 갔잖아요. 갔죠. 그쪽에서 사고가 맞는지 아닌지를 일단 우리는 판단을 받아야 되니 그쪽에 방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가셔가지고 사고가 있었다 판단 받았죠. 네, 판단 받았어요. DPF라는 부분 한 부분이 있었고 이 차가 사고차다 아니다 라는 부분 한 부분 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DPF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사 쪽에서 120만 원 보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죠. 받았어요. 사고에 관련된 부분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성능
점검 받은 대로 우리는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거는 자기네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에 관련된 부분은 네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놨으니 거기에다가 보상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네한테 묻지 말래요. 거기서 막 얘기한 대로 일단 성능점검 보험회사에 요청을 해서 절차를 따른 거죠.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총 4군데다가 이거를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성능보증보험 이라는 곳에 연락을 했고, 두 번째는 대기업 플랫폼 쪽에다가 연락을 했고, 세 번째는 소비자 보호원 연락을 했고, 네 번째는 제가 차량을 부산에서 구매를 해왔잖아요. 부산 관할구청 쪽에다가도 연락을 했어요. 네. 사고건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근거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첫 번째 성능보증보험사는 대표님 말씀하신 거대로 자기가 지정해준 업체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라. 받으면 받은 거대로 우리는 감가율을 책정을 하겠다. 사고 유무를 봐서. 두 번째는 대기업 플랫폼.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좀 뭐랄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그거를 오류라고 표현을 해요. 진단 결과를 냈잖아요. 네. 무사고 진단 결과를. 근데 이거를 점검자들의 실수, 오류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부분 몇 %를 보상을 해주겠다. 아니 그 내용도 있었잖아요. 환불하면은 자기들이 시등록세는 자기들 환불해주겠다. 환불 요청을 여기서 해주진 않아요. 자기네들은 중개 플랫폼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뭐 환불을 해줘라 이런 건 안 해주고, 만약에 상사 쪽이랑 네가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서 환불을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플랫폼 쪽에서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보호원. 네. 여기도 골 때리는 게 소비자보호원에서 요청을 하려고 하면 교환 유무라든지 사고 유무가 나온 새로운 성능점검지를 받아서 그 성능점검지가 꼭 첨부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없으면은 자기네들은 그쪽도 입장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시청자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개인이 성능점검을 못 받아요. 아 그건 왜 그래요? 성능점검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간에 코낄까봐 그런 것 같아요. 아 원성능점검장 있잖아요. 네. 여기랑 자기가 본 성능점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휘말리지 않을까. 본인 업체 측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여기는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있다고 한다. 골치 아프기 싫은 거예요. 대구 쪽에 있는 성능점검장을 다 전화를 했거든요. 저희는 개인한테 해주진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의 근거가 뭐냐면 개인이 이거를 어떻게 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차는 봐줄 수 있지만 결국에 성능점검지를 발행은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막 찾아보시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발행을 해주시는 분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법적인 근거는 없대요. 성능점검지가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주면 떼주긴 떼줄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성능점검을 새로 받을 예정이긴 해요. 업체를 찾긴 찾았거든요. 네. 성능점검을 새로 받고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원대로 고발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까지 생각을 하시고 변호사 상담도 안 받아봤잖아요. 변호사, 법무사 네. 돈 주고 상담도 다 받았거든요. 네. 변호사는 무조건 하래. 민사 진행하고 네. 형사도 진행하고 네. 하래요. 사기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형사, 민사 이거를 같이 진행을 하래요. 문제가 뭐였냐면 선임을 하잖아요. 네. 변호사 선임. 금액이 이제 330만 원. 근데 형사도 같이 진행한다. 그러면은 플러스 330만 원.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기고, 저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네. 문제가 뭐였냐면 변호사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차를 타지 말래요. 출퇴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돈도 쓰고 차도 못 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을 거고, 이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민사소송이잖아요. 네.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비를 저쪽 상대방 쪽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10% 받을 수 있어요. 10%. 나머지는 제가 부담을 하는 거죠. 또 그렇구나.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변호사분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네. 승수 확률은 몇 프로라고 하던가요? 이길 수 있는 확률. 확답은 안 해줬어요. 사기가 되려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의도적으로 기망을 했다라는 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100% 승소를 할 수 있는 그 환경도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답이 없다 했어요. 이게 답이 없네.
내가 무지했고 바보여서 이런 상황이 됐고 이런 똑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 엄청 많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 관할 구청에도 전화해서 도움을 좀 받고자 네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구청 담당 직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구청에 전화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상사에서 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왜? 모르죠. 전화 통화를 두세 번 이상 쭉 진행을 하다가 네. 한 이틀 정도 지났나?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가 없대요. 상사 쪽에서 이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좀 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구청 쪽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는 받더라고요. 제 전화는 안 받았어요. 네. 수신 기록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있는데 제 전화는 안 받았어요. 확실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구매하신 분이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전화를 받아줘라. 구청 쪽에서 전화를 하고 딱 전화를 하니까 상사 쪽 그 대표라는 분이 하는 말이 왜 전화했는데요? 아, 진짜? 구청 쪽에 뭐 다 전화하셨더만 뭐 왜 전화했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얼척이 없었어요. 다 떠나서 지금 영상 찍고 대표님이랑 이거 차 이렇게 하고 하는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상사 측의 대응이었어요. 대응만 일반적으로만 해줬어도 저는 그들한테 돈을 내고 산 소비자고, 제가 통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소비자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CS라든지 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겠냐. 사장님 물건을 내가 산 사람이니까 돈을 주고 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뭐 평생 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화가 안 통할 것 같다. 구청 쪽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중재해가지고 그 정도의 역할만 하지 구청 쪽에서 뭔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 쪽에서도 안 됩니다. 통화 내역도 확실하게 남아있는데 구청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구청과 변호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용이 똑같아요. 의도적으로 기망을 한 게 아니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의도적으로 숨겨서 팔았다는 물증이 있어야지만 맞아요. 그게 다 처리가 되는구나. 네. 성능 점검지랑 다르다. 다르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해줘 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해석이 그렇게가 안 되나 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를 수 있어. 실수하면 이거였어요. 그래서 성능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라. 네네네. 야, 사람이 하는 일이야. 다룰 수 있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능보험에다가 전화해. 그게 제일 좋아. 라고 하는 거였어요. 딜러분들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의도하고 이거 만약에 이렇게 팔면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딜러분들이 매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몰랐네. 하하하. 성능점검장에서도 이거 못 봤네. 하하하. 이렇게 해서 성능점검지가 무상으로 나왔어요. 의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 거라면 이거 절대로 이걸 어느 하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들 책임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책임을 지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딱 그 말씀이에요. 예.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는 강제성을 좀 띠는 법이 나와서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때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만약에 차를 사러 가면 계약서상에 원성능점검지와 차를 점검했을 시에 내용이 상이하다거나 한다면 차를 전액 환불한다 라는 내용을 무조건 넣으래요. 무조건. 법적인 효력이 있겠네요, 그거는. 계약서니까요. 그렇게 대응하는 거 말고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현재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같은 이제 피해를 좀 안 보시려고 하면 시청자분들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기 전에는 내가 갑이거든요. 내가 2천만 원 있어. 이거는 내가 차를 사야 되는데 계좌로 보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갑이에요.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주장을 해야 된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라도. 근데 이거 돈 나가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더라. 두 분 다시는 안 당하겠죠? 안 당할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당할 것 같아요. 만약에 상사 쪽이나 딜러분이 그런 거는 적어줄 수 없다 라고 하면 그 차는 사지 마세요. 안 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 사람도 그거를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딜러도. 그렇죠. 항상 광고글에 보면 믿음과 신뢰와 맞아. 그런 쪽으로 막 설명을 하세요. 근데 정말 딱 그런 상황이 되면 믿음과 신뢰나 이런 거는 법적인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피해 사례가 점점점 생겨버리면은
대기업에서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죠. 개인 딜러한테 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 라고 하면 점점 배척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소수의 분들 때문에 잘하고 계시는, 투명하게 판매하시고 뒤처리도 잘해주시는 분들이 피해를 봐요. 피해를 볼까봐 그게 또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조금 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소위 말해서 그 경기도 쪽, 인천 유명하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허위 매물이라든지 예전에 그런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많죠. 그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주 활동지가 서울, 경기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깨끗해졌대요. 그런 게 많이 없었구나. 허위 매물 이런 게. 잘못 걸리면 진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도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버 분들. 네네. 연락을 다 했어요. 저도 슬펐어요. 왜냐하면 연락을 주신 분도 있고 연락이 안 오신 분도 있는데 환불받기 어렵다 라는 답변을 주신 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모든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문자를 보내고 메일도 보냈거든요.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면, 지역이 어디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차를 샀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 뒤로는 사실 답변은 없었어요. 저 윗지방에서 솔직하게 온다는 그것도 솔직하게 좀 무리일 수는 있어요. 뭐 수지 타산. 그래서 저 이해해요. 이해하고 그분들 바쁘실 것도 이해를 하고 한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소위 말하는 신랏 같은 희망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라도 좀 잡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지역은 깨끗하대요. 저희 지방이잖아요. 대구고 부산이고 이쪽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그 말까지 했잖아. 상사에서 1,000만 원짜리 사놓고 왜 카냐고 그런 말 했잖아요. 맞죠? 했죠. 돈 1,000만 원이 어디 아이 이름이냐고. 돈 1,000만 원짜리 뭐 사면서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직접 체험하시면서 네네. 딱 느낀 점. 마지막까지 안심하시지 마시고, 상사 쪽에서 하는 말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필터링을 거쳐서, 성능 보증보험이 전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 해결해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안 받으시려면 끝까지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나오는 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앞으로 정비에 관한 정보라든지 중고차 부품 관련된 이런 영상이라든지 더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